2023년 5월 9일입니다. 화요일 화창한 아침입니다. 여긴 일산이고요. 날씨가 좋습니다. 한두 주 정도 하고 이제 또 갑자기 더워질 수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즐긴다는 게 술 마시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끼시라. 충분히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실 먹고 살기 힘들고 출퇴근 바쁘고 이제 단기간에 그게 나아질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약간의 여유, 맑은 하늘을 보는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일본 애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았을 때 지금 정권의 꼬락서니를 보고 대만의 사례를 봤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류에 큰 죄를 짓게 되고 아마 이거는 다른 어떤 일본의 군국주의가 인류사에 엄청난 그 전쟁 범죄와 죄악을 벌였지만 그거 이상의 수백 년, 수천 년 그 이상 가는 엄청난 죄악을, 나쁜 놈들이죠. 일본 놈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누가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좋은데 일본 정부가 나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런 정부를 용인하고 그런 정부가 그렇게 있도록 하는 것도 일본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그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결국은 바다라고 하는 인류 공통의 이 보고를 자기들의 잘못인 원전을 오염시켜서 어떻게 이 역사와 인류의 책임, 그런 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놈들이죠. 당장 이 방류하는 이 지하 터널을 폭격을 하든가 미사일을 쏴서 박살을 내든가 이런, 사실은 이 정도면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중국과 대만과 북한과 이 인근 많은 나라들과 같이. 근데 미국 놈들은 더더욱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놈들도 참 대가리 총 맞은 놈들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인류 공통의 이 보고를,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요. 다른 거는 그래도 방사능은 회복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최소한 몇십 년 그 이상 그런 기술은 이미 다 방류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건지 일본 놈들, 일본의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서 일본 놈들이 어떻게 씻을 건지, 참 일본 놈들, 이 사악한 인간들이라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아. 이 역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글쎄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원전 오염수는요, 한번 방류되면 주다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가서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씻으려고 그러는지 참, 그거에 부안해동하는 지금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심각한
12구 참사의 이임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뻔히 거짓말이 드러날 거. 그 팀장이 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시간 조작한 것부터 다 그렇게 했는데도 뻔히 그 국회 청문회 와서 그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인간들입니다. 범죄자들은 그 겉두껍질, 인두껍질,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은 뭐 그게 애초에 나빴다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모면하려고. 근데 그것을 용납하면은 많은 우리의 착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임제 같은 인간들, 그리고 같이 뭐 이제 서울청 뭐 이런 상황 관리관 일벌백계 해야 돼요. 수십 년의 징역에 처해야 되고 엄정하게 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고 자신의 잘못,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의 관료들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임제 같은 인간들 보십시오. 그런 놈들을 방관하면 우리의 착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 가족이 죽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거 보세요. 상식밖에, 이거 얘네들도 얘네들도 상식밖에 일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난 기사죠. 테라 루나를 수사하던 권도영이 지금 뭐 마케도니아에서 뭐 이렇게 송환을 한다 말한다 지금 법정 그 논란 중인데 황당하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사놈들이 주가 조작 수사해갖고 제대로 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 뭐 실제로 이제 수사 건수로는 10건 중에 4건은 사실 엉망이고 뭐 다른 거는 좀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유죄를 받은 게 아니라 유죄를 받은 질의 정도, 그리고 과징금 뭐 제도도 없고 뭐 환수한 거 거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나 그리고 재판의 판사 애들이 그 후에 그걸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정관 예우 받고 처먹고 있는지 추적해 보면 아주 가관일 겁니다. 그 꼬락서니가 지금 이 나타나는 거 똑같습니다. 이건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5월 8일 어제 기사입니다. 테라 노나를 수사했던 검사가 테라폼 랩스 신모하는 놈이죠. 그 핵심 피고인 3명을 법무법인에 재취업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문제라고 얘기했던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이 문제 많은 데죠. 얘네들이 주가 조작 수사하고 무슨 금융증권범죄 지들이 다 한다고 하지만 지들이 애나 뭘 할 줄 압니까? 꼬락서니 이따위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합수단? 그러니까 합수단이 아니라 정식 직제로 해서, 아니면은 이 별도의 흔히 말하는 미국처럼 이 재무 관련된 이런 쪽의 수사를 빼든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 말씀드린 검사애들이 일반 검찰청을 두고 검사들을 파견이나 아니면 TF나 뭐 특수단, 합수단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새끼들 경력 세탁하고 수사 경력 세탁해서 얘네들 정관 예우 받고 나갈 때 돈 벌고 나가. 거기서 이제 수사하다가 자기가 수사한 그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얼마나 잘합니까? 왜? 지가 정보 다 가지고 있죠. 수사 기법 다 알죠. 거기 있고, 그럼 거기서 수사했던 애들이 바로 그 변호인 쪽으로 가보니 얼마나 변호를 잘합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것은 지들의 개인적인 영달과 치부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특수부검사 애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죠. 자신들이 정치인 수사하고 재벌 수사했던 그걸 가지고 정치 권력을 잡고 국회의원이 되고 막 권력을 휘두르니까, 그러면 이런 자들이 무슨 정의를 떠들으냐. 지금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 테라 누나 사건 수사팀 이러냐던 이모, 그땐 검사였겠죠. 변호사가
어떤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취업했는데, 문제는 이 법인이 이 변호사, 이 검사, 전 검사의 영입소식을 알리면서 공지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모 전 검사가 블록체인 가상자산팀과 자본시장팀을 이끌며 어디서? 남부지검 어디서 가상자산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했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한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아예 가상자산팀의 높은 전문성은 이 전 검사의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시절 익히 우수한 팀이 합류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수사를 했던 남부지검에서 그걸 했던 아주 전문적인 검사를 우리가 영입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문제에서 변호 받을 사람 우리 와라. 수임료 이게 수임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가상자산은 재산이 조 단위가 넘으니까 수백억. 마지막으로 테라루나 사건을 했다. 마무리하고 이랬다. 그걸 대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례적이다. 수사검사가 어떻게 지가 수사하던 애들을 다시 그 로펌으로, 지가 수사하던 대상을 변호한 로펌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들도 한심한 거죠. 검사 출신 변호사도 그렇고 검찰 간부도 그렇고 이게 이상하다. 지들이 봐도 쪽팔린 거거든요. 이게 검사 출신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사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상식적이지 않다. 부적절하다. 근데 이 사람들 얘기도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안 갔느냐. 재벌 수사하던 놈들이 재벌 변호하러 가고, 정치인 수사하던 놈들이 정치인이 되고, 정치인 변호하고, 기본적인 상식도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이 엘리트들의 이 쪽팔린 모습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경찰 간부 이임재 같은 애들 보십시오. 그냥 얼굴 낯짝 두껍게 시간 자기가 안 거는 11시다라고 하는데 집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렇지 않다. 11시 16분부터 이미 다 크게 보고했다. 이게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그 관료라는 애들이, 관료와 기득권을 가진 애들이, 그게 소위 한검사나 경찰대 나오는 고위 엘리트들, 이런 애들이 최소한의 그 상식도 없는 그런 쪽팔린 모습들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모든 전체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약 수사를 하는 검사, 무슨 부장검사 아니 검찰총장이 뭐라 그랬는데 충무공의 마음으로 꼴값을 터는 거죠. 어디다 대고 진짜 충무공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참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SBS는 또 이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물론 이게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전 봐요. 분명히 서울경제라든가 특히 중앙일보 이런 JMS 정명석 성폭력 사건을 맡은 변호사 점 찍고 SBS 그알 변호사였다. 이게 참 앞에 말은 맞아요. 정명석 성폭력 사건 맡은 변호사, SBS 그알 변호사였다라고 하는데, SBS의 아마 자문 변호사, 특히 이제 시사교양 프로그램 쪽을 법률 자문을 했던 변호사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동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SBS는 이제 시사교양 프로가 몇 개 있죠. 특히 이제 동물농장도 있고 이제 이 여러 가지 비슷한 그 꼬꼬무 같은 것도 있고, 또 비슷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거기에 법률 자문을 했으니까,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만 자문을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자문을 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그 정명석에 대한, JMS에 대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 시사탐사 프로그램이 나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왜냐하면 JMS 애들이 고소도 하고 뭐 난장판을 피우고 뭐, 그럼 분명하게 이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일 겁니다. 그건 뭐 누가 SBS 애들이 바를 거죠. 그러면은 정명석을 변호하는 변호사, 그 로펌이 어쨌든 뭐 그게 그쪽이니까 그걸 숨기고 SBS의 자문을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알겠다의 촬영본을 보고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가 얘기했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냐? 그냥 작은 회사라고 하면은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SBS 같은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영역에서 수십 년 독보적인, 분명히 이전에도 이런 법률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해충돌 부분 있었을 거라는 건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CP가 이게 민감한 문제고, 사실 이 JMS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존재. 그래서 JMS가 이 법률, 특히 변호사들이나 이런 법률 쪽에 상당히 그 이른바 독소요용제 같은 일종의 숨겨진 어떤 숨겨진 어떤 옹호 세력들이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지들이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얘기해왔고, 이 넷플릭스의 그 프로그램에도 분명히 얘기가 된 바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몰랐다고 하면 그건 뭐 말도 안 바보죠, 바보. 그러면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법률적으로 자문해준 변호사들이 혹시 JMS와 관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봤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거 저거 하십니까? 아니십니까? 물어보고, 아니면은 그럼 속일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다고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 밟았는데도,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하면 그건 이해충돌이 있는 거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 변호사가, 근데 SBS의 그 정도의 CP라고 하면은 어떤 로펌이 JMS를 변호하고 있냐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재판에 방청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그리고 어디가 맡고 있는지 알잖아요. 보면 재판 가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SBS에서는 A씨, 그러니까 그 JMS의 변호사가 JMS와 관계된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딴소리를 해요. 사실 A는 대한변협의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된 거지,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위촉한 공익자문단으로 요청했을 때나 하는 거지, 실제로 방송에 관련된 법률자문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형식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민감한 프로그램이고, 분명히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방송본을 그 A씨한테 보여줬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계속 이 자문을 해왔다고 하면, 만약에 성착취 관련된 어떤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이 방송 프로그램을 또 보여줬는데 그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방송을 만드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거냐, 주먹구구식이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SBS 쪽은 이 얘기예요. 몰랐다. 단지 그냥 그 대한변협에서 위촉해준 사람이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위촉해준 사람의 이름만 있고 필요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서 하는 거지 직접 관계는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은 왜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사실 우리는 그것이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 크고 그래서 직접 자문 변호사가 우리가 고용한 아니면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하고 있는 변호사가 누구누구다. 그리고 그런데 저 사람은 사안별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SBS의 그것이 일단은 그런 시사 프로를 만들 때 그런 자문도 안 한다는 얘기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A씨는 그 위치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거냐? 그냥 형식적인 거다. 형식적인 거니까 실제로 우리의 자문 변호사는 따로 있다. 누구.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이름만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 요청 시 법률 자문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하는 변호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을 만들었습니까? 뭐가 좀 납득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렇게 허술했나? 분명히 고소당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계속 그 다른 거 있었으면 그 껌껌이 다른 사람한테 했다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 변명일 수밖에 없다. 그래 좋아. 해촉하기로 했다. 사실 뭐 특별하게 A씨는 뭐 딱히 우리한테 도움 준 게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JMS 피해자들이 노출되고 왜냐면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한다고 A씨가 피해자들을 접촉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JMS 변호했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이해 충돌이고 쌍방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 그러면 이게 이제 거꾸로 A 변호사라는 놈은 뭐 해야 되냐? 내가 JMS를 변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SBS에 그것이 있다가 지금 이걸 하면 내가 이 부분은 잠시 이걸 이제 해촉 아니면 잠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거꾸로 SBS의 CP라든가 간부 제작하는 애들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그게 정식 매뉴얼이죠. 근데 이제 변호사 6명이 대한변협 추천으로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그래서 뭐 계속 연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문 변호사가 뭡니까? 공익 프로그램 자문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찜찜하다. 여태까지 그러면 혹시 그것이 설립다가 만든 피해자가 있는 여러 탐사 프로그램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가해자 쪽 관련된 변호사와 관련된 것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의 사건의 피해자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가해자 쪽에 위해를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받았다고 하거나 재판에 불리했다 하면은 SBS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기본 매뉴얼은 있느냐?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뭐 SBS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엉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제가 계속 비판을 해왔지만은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영 뭐 맞듣지 않고 뭐 이상한 소리 해대고 뭐 이런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 해대고 뭐 이런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사이비 종교하고 언론 중에서 언론도 언론 역할을 제대로 못한, 실제로 그래도 SBS의 그것이 하고 싶다는 SBS의 그 부분은 그래도 뭐 형식적이나마 그것이 하고 싶다는 그나마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약하고 전문적이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내부적으로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찰의 혼성기동대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이 올해부터 혼성기동, 남녀 경찰관들, 뭐 아시겠지만은 전의경제도가 없어지면서 뭐 사실 유지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현역 직업 경찰관 중에서 배명된 지 1, 2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기동대로 시위진압이라든가 이런 경비기동대든 아니면 방범기동대든 이렇게 편성해 갖고 하는데, 왜 남자들만 하느냐, 여성들은 얘네들은 같은 월급 받으면서 뭐 하느냐, 이렇게 되면서 역영 무용론도 나오고 굉장히 복잡했죠.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럼 남녀 경찰관들이 혼성 기동대, 말하자면 남자 기동대도 있고 여자 기동대도 있고, 거기서 근데 물론 숙소라든가 어떤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때, 그러니까 여경들을 위한 어떤 시설,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같은 경우를 별도로 시설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넣은 거죠. 그러면 그 여성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은 다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의 이 아닌 일반직 그 경찰은 아닐 때 경찰에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들이 많죠. 행정을 하는. 그 사람들 같이 쓰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논란이 되죠. 왜? 3명이 쓰던 거를 뭐 10몇 명이 쓰다 보면 이 사람들 불편하고 이 사람 불편하죠.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몰아넣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고, 결국은 남자 경찰관회가 쟤들 봐라, 지들이 이제 이렇게 여자 행정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도 안 알려줘 갖고 지들끼리만 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 그래, 감찰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 받은 여자들이 해갖고 다른 전출하고 이런.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준비가 안 된 혼성기동대 편성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판하지 않고 남녀 갑질 문제, 남녀 충돌 이런 문제들만 얘기를 하고 남녀 갈등 이런 얘기만 해요. 어느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참 언론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혼성기동대를 하려고 하면, 이 혼성기동, 여성에 대한 업무를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그냥 밀어넣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의 제공과 거기에 맞는 기사와 분석, 그리고 이거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혼성기동대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럼 쟤네 불편하니까 그럼 쟤네들 이런 얘기에 대한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기사는, 그리고 이 기사의 방향이 모르겠어요. 남녀 갈등만 조장하는 건지 황당합니다. 이런 기사라고 쓰는. 자,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